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합입니다. 본격 스포일러 리뷰 방송 배대슈 3탄. 전편에서는 원작과 영화 배대슈를 세밀하게 파헤쳐 보았는데요. 오늘은 영화 속 히어로들을 분석해보고 영화 배대슈의 문제점과 이 영화가 다른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영화에 보면 렉스 루터의 파일에 여러 초연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아쿠아맨부터 살펴볼 텐데, 아쿠아맨은 드론에 녹화된 영상으로 바닷속에 있는 그를 잠시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웃겨요. 아쿠아맨이 바다의 제왕인데 숨을 찾는 듯한 모습과 원시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참고로 원작에 등장하는 아쿠아맨은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와 과학기술과 마법이 극도로 발달된 아틀란티스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바다 생명체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주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인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진으로만 봐도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무슨 원시으로 그려나? 설마 2018년도에 아쿠아맨 솔로 무비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진 않겠죠?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플래시는 총 2번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브루스 웨인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잠시 등장했는데 너무 늙었어. 편의점 CCTV에 또 2번째로 등장하잖아요. 참고로 영화에 등장하는 플래시는 2대 플래시인 베리 앨런이에요. 원작에서는 그가 번개와 항우주를 뒤집어 쓰면서 초능력을 얻게 됐는데 얘 능력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강속을 뛰어넘는 스피드와 초인적인 회복 속도, 노화 지연, 원자 조작, 무체 투과, 제일 중요한 차원 이동, 강력한 초용돌이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게다가 의학과 범죄학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팀에서 꽤 인기가 높은 히어로예요. 무엇보다 가장 걔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 때문이죠. 저도 성격이 좀 좋은데. 배대슈에서는 아주 잠시 등장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플래시 역시 솔로 무비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는 쾌활한 플래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보그도 잠시 등장하잖아요. 카메라 기록을 통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사이보그 탄생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원작에 등장하는 사이보그는 뛰어난 운동선수였지만 이후 큰 사고를 당하면서 대부분의 신체를 기계로 교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태로든 변신이 가능한 최첨단 신체를 얻게 되었으며 모든 컴퓨터와 시스템이 접속할 수 있고 비행과 순간이동이 가능한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었죠. 부럽다. 근데 사이보그는 좀 그렇긴 한데 부럽긴 해요, 능력은. 가장 부러운 능력이죠. 외모만 빼고. 그리고 사이보그 솔로 영화도 2020년에 예정돼 있어요. 그때까지 건강해야죠. 그렇죠. 영화에서 사이보그 탄생 장면과 삭제된 영상에 이상한 상자가 등장하는데 이건 뭐예요? 아무래도 마더박스로 추정이 돼요. 마더박스는 뭔가요? 원작에서는 마더박스를 범우주적인 슈퍼컴퓨터로 표현해요. 즉 범접할 수 없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간이동이 가능한 뷰튜브를 생성하고 에너지와 물질, 중력, 크기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블의 테서레트와 비슷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재밌는 점은 마더박스의 작동음이 핑핑핑이에요. 영화에서도 렉스 루터가 그랬잖아요. 그가 오고 있다. 댕댕댕. 혹은 마더박스 작동음을 묘사했다 볼 수도 있겠군요. 그쵸?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크사이드가 마더박스를 이용해서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도 크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원작에서도 다크사이드가 마더박스를 이용해서 지구를 침공한 적이 있었고 사이버그도 이 마더박스의 정보를 이용해서 다크사이드를 몰아내는데 큰 전과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싸움으로 인해 저스티스 리그가 결성됐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측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영화에서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녀가 1차 대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어떻죠? 초창기에 등장한 원더우먼은 점토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이후 리부트가 진행되면서 제우스와 히폴리타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으로 설정이 바뀌게 되죠. 점토를 하나 빚고 싶다? 어쨌든 이게 태어난 원더우먼은 올림푸스 신들의 축복을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실까요?
이 밖에도 원더우먼은 더 많은 능력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오늘 다 풀기는 힘들고 완전 최강자인데? 하지만 이건 기억해야죠. 그녀가 영화에서 둠스데이의 강선을 막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준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100년 전부터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하는데 진정한 정체는 원더우먼 솔로 무비에서 밝혀질 예정이죠. 참고로 이 영화는 세계 1차 대전과 원더우먼의 기원 그리고 배대슈가 일어나기 몇 달 전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며 원더우먼과 배대슈 저스티스 리그를 이어준 중요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영화 배대슈의 최대 조력자, 히로인 원더우먼 살펴봤으니까 이제 최대 민폐네요. 노이스 레인 살펴봐야죠. 원작에서는 어떻게 등장했죠? 메트로폴리스의 언론사인 데이니 플래닛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었어요. 그녀는 주로 전쟁과 자연재해를 최전선에서 취재했었는데 이 가정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날아다니는 초인을 만나게 되죠. 아, 그게 슈퍼맨이군요. 네, 그래서 이 초인에게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오, 장명소 차려야겠네. 잘 지었어. 그리고 이제 슈퍼맨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이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죠. 영화에서는 역시 메트로폴리스의 언론사인 데일리 플래닛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잖아요. 물론 플리처상 또 받을 만큼 뛰어난 언론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맨 오브 스틸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취재하다가 초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슈퍼맨이잖아요. 그래 조사하던 중 슈퍼맨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되는데 그 정체를 언론에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슈퍼맨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며 이후 클라크 켄트가 신문사에 입사하자 그를 반갑게 맞아줬었죠. 다시 말하면 맨 오브 스틸에서 등장한 로이스 레인은 슈퍼맨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아우르는 엄마 같은 존재군요. 네, 이제 정작 배대슈에서 최강의 민폐료로 전락했잖아요. 엄청났죠. 첫 번째, 아프리카 치즈에서 슈퍼맨이 주민을 학살했다는 누명을 쓰게 만들잖아요. 게다가 현장에 있었으며 플리처상을 받은 대단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의 누명도 벗겨주지 못했고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조사하다가 넥스루스한테 잡혀요. 이게 말이 돼요? 두 번째, 크립톤 라이트 창을 버린 무지함을 보여주죠. 게다가 둔스데이와 싸움하고 있는 슈퍼맨이 로이스 레인을 구하려고 자리를 떠요. 결국은 원더우먼 혼자 둔스데이 상대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돼요. 이게 말이 돼요? 창을 왜 물속에 넣었으며 클립톤 라이트 창이 둠스데이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세 번째, 분량이 쓸데없이 길어요. 수많은 떡밥과 슈퍼맨, 배트맨, 렉스루터 갈등 다 풀어야 되는데 굳이 수없이 등장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처럼 민폐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다면 성공한 거야, 잭 슈나이더. 제가 여태까지 원작과 영화 배대슈를 비교하면서 수많은 악당극들 살펴보고 히어로를 살펴봤는데 살펴보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 난잡한 스토리. 심각한 채로 주요해요. 그리고 이 개연성 없는 갈등은 또 뭐지? 두 번째, 너무 폭력적이야 애들이. 모두 정의를 위해 싸우는데 결국 지들이 더 뿌겠어. 이게 말이 돼? 세 번째, 떡밥. 솔직히 영화를 관람하기 힘들 정도로 떡밥이 너무 많았어요. 막 부렸어요. 나는 떡 안 먹으려고. 네 번째, 너무 쉽게 죽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지미 올슨, 슈퍼맨의 알프레드급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초반에 어렵게 죽음을 당하죠. 언제 죽었나요? 초반에 그 아프리카 취재에서 로이스 레인과 취재하던 카메라 기자 있죠? 아, 그 사람이요? 네, 그 당시에 그는 CIA 요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체가 발각되면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죠. 이게 논란이 커지자 잭 슈나이더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에 등장할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그가 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참에 재미있게 다뤄보았다. 이게 말이야 반기야. 마치 트랜스포머의 마이클 베이 감독이 하는 해명과 비슷하죠? 머시 그레이브스, 넥스 루터의 알프레드급으로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녀 역시 활약도 없이 그냥 국회의사당 폭발로 죽었어요. 슈퍼맨 고작 2년 동안 활동했죠? 그런데 아직 그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죽여버렸죠. 그냥 죽었어요. 허접해요. 2년밖에 활동 안 했는데. 원작에 비하면 굉장히 허접한 죽음이죠. 게다가 클라크 켄트, 슈퍼맨이 죽으면서 신문에 내버렸어요. 얘가 죽었다고. 그쵸.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슈퍼맨의 부활을 암시하긴 했어요. 근데 얘가 살아난다고 해도 나중에 기자신문으로 활동할 수는 없죠. 그쵸. 위장 신분인 클라크 켄트를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살릴 거야. 영화 배대슈가 폭망하면서 다른 영화들이 많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어이가 없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사실 다 찍었거든요. 근데 배대슈가 너무 어둡고 재미없다는 평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다시 찍기로 했어요. 유머 분량만 좀 늘려보자. 와, 무슨 제작비 안정 그냥 더 들어가네. 할리퀸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얘가 다시 들어갔다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얘네도 좀 진지하게 찍은 것 같아. 네, 진작에 찍었대요. 게다가 배트맨 솔로 영화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감독이 벤 애플렉으로 확정이 됐죠? 네, 확정이 됐어요. 벤 애플렉 같은 경우는 배대슈에 대한 모든 리뷰를 읽고 이것을 본받아서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해버리겠다. 아니야, 본받겠다는 것도 아니야. 제거해버리겠다. 근데 대신에 얘가 배트맨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감독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든 배트맨이라면 배대슈만큼 폭망하진 않겠죠? 또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배트맨의 부활을 꿈꿔볼 수 있겠네요. 보너스로 벤 애플렉이 한 팁쇼에 출연했잖아요. 자신이 배트맨을 맡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내용 꽤 재밌거든요. 어느 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저에게 오더니 배트맨 역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맡을 만한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죠. 다들 아다시피 배트맨은 젊은 청년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슈퍼빌런과 싸우는 역할이잖아요. 그랬더니 잭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배트맨은 안전이 무너져 내버린 사람이에요. 더 늙었고 안전 너덜너덜한 도덕적 파탄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딱이야. 그래서 전 완벽해요. 바로 시작하죠. 이래서 벤 애플렉이 배트맨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면 잭 슈나이더 감독의 패기와 벤 애플렉의 쿨함이 대단하죠. 참고로 벤 애플렉은 과거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인 데어데블을 연기해서 망한 적이 있고 폭망했죠. 그리고 이혼과 바람둥이 이미지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하라세를 겪었기 때문에 너덜너덜하죠. 그거를 꼬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케미가 딱 맞았구나. 지금까지 배대쇼에 대한 모든 걸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열불이 나서 못 참겠는 거야.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만드는 와디프. 와디프가 뭐냐? 저희가 배대쇼를 다시 제작할 겁니다. 우리 히파라치가 제작한다면 이 영화가 어땠을까? 재밌겠지?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